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정해 발표했지만 더 버틸 여력이 없다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과연 실효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승재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86%에 달하는 291만 명이 지원금을 받게 되고 폐업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또 재창업 준비를 위해서 20만 명에게 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너무 많이 늦었죠. 어려움은 조금 해소되겠지만 사실 소상공인들은 이제 그야말로 생존이 기로에 서 있는데 많은 업체들은 이미 폐업을 이미 결정했고요. 이렇게 되려면은 진작에 신속하게 결정을 했어야 되고 소상공인들에게 선택과 집중해서 지원을 했어야 됐습니다. 과거에 추경을 할 때 소비 진작의 추경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KDI 발표나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걸 잘 알겠었고 코로나 사태로 특히 영업정지된 업종들이 행사의 기로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집중해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맞춤 지원에 이제 유흥업 또 부동산 임대업이 이제 지원에서 제외됐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감성주점과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은 또 제외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책을 내놓을 때는 이제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문제점을 내다보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데이터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책을 내놓다 보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요번에 유흥주점 콜라텍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약국도 제외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네. 복권방도 제외됐고요, 사실은. 약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마스크 때문에 고생들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제외시키고,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가 또 서로 간에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흥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술은 한 잔도 안 마시는데, 세금을 잘 내고 있고, 이번에 또 영업정지된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단란주점하고 또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외를 시켰으면은 아예 영업을 이제 회사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업정지된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지원을 해주고 관련된 부분을 갖고 기준을 세워서 또 추후에 다른 방안으로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일단 제외시킨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또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투자한 금액도 있었을 텐데 무조건적인 방안은 또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통신비조차 좀 아쉬운 국민이 많아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지금 비대면 재택근무가 늘었기 때문에 대외 차량이 늘고 통신량이 늘었으니까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나 놀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도통신 3세 매출액은 오히려 줄었고요. 보통 잘 아시겠지만 정액제 요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늘지 않습니다. 당장 여론만 살펴봐도 통신비 2만 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요. 이래 한해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이 국민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번 추경은 사실은 소상공인들,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집중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푼돈으로 갑자기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값싼 포퓰리즘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국가적 재난과 위기 대응에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럴 돈으로 차라리 폐업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수에 있는
생계의 위험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통신비 네.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지 않는다. 이런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본질은 이제 과도한 포퓰리즘의 위험성에 대해서 현금성 복지 정책을 남발하는 국가 부도 사태를 겪은 베네수엘라 사례를 이제 아마 예를 들다가 이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질은 이제 본질과 주어와 목적어는 포퓰리즘이 일어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번도 통신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정치인의 어떤 표현 자체가 표현하는 자체가 좀 혹시라도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거나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는 내용의 이제 법안들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네. 의원님께서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제 손실 보상에 관한 이제 법적 장치라고 좀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감염병 확진이 발생한 영업장에 한해서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 2단계 대응의 예방적 차원에서 고위험 시설로 이제 이번에 영업 정지가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12개 업종이. 네. 그러면은 영업 중지 명령을 받으면 손실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영업 중지가 되면은 엄청난 사실은 피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 중지를 당하면은 사후 조치나 예방 조치가 구분 없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개정안을 해서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국가가 지켜줄 의무가 책무가 있다는 차원에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네. 네. 코로나 이 사태가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 자체가 이제 최대 목표가 된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일회성의 지원보다는 사업 유지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데요.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국회에서의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정부가 이제 말로는 이제 중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언덕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지난 7월 21일 날 마감된 긴급 고용안정자금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 결정을 통보받고도 2달 이상 깜깜무소진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또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준다고 또 아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고 또 이번에 영업정지를 일방적으로 또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끌고 가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만큼 중요한 것은 어려운 소상공인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네. 공론이 또 분열되지 않고 단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함께 가자는 의지를 보여줬을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또 분열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또 단결의 의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현재 우리의 응급의 진료 순서는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고 700만 소상공인과 응급 환자부터 먼저 선결적으로 치료한다면은 저희가 또 언제나 그랬듯이 옛날 IMF 때도 그랬듯이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의원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오래 역임하셨는데 그 입장에서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